신인규 변호사는 네.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아, 뭐 제가 이제 종교는 기독교고요. 예. 예, 뭐 기도는 뭐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힘들진 않으시죠? 지금 뭐 하시는데. 뭐 글쎄요, 요즘 날도 춥고요. 예. 또 워낙 이제 그 정치 상황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국민들께서 일단 마음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무력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를 좀 낮게 만들자라고 한다면 저는 정당 개혁이 중요하고 그게 기존 정당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예. 열심히 이끌면서 예, 저희는 당원 모집에 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다른 언론사들은 거의 민심 동행을 다루질 않아요, 이슈로. 왜냐면 네. 다른 정당도 뭐 이낙연 신당이니 이준석 이제 대표가 됐죠. 예, 뭐 예. 개혁신당, 양양자, 금태섭 뭐 이런 분들은 막 다루면서 왜 민심 동행에 대해서는 민심의 민자도 안 꺼내는 겁니까 대체? 그 이제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이슈를 더 못 만드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나오면서 국민의힘을 제가 10월 25일에 탈당을 하면서 원칙 있게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미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떠났던 것이 네. 이 기회주의적인 행태 안 된다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3지대 그룹들에서 여러 가지 그 탈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예. 서로 이합 집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죠. 빅텐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뭐 요즘은 중텐트, 소텐트 뭐 텐트가 이제 소중대로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정치공학에는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뉴스에서는 저희가 빠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저희 민심동행의 길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마이TV는 민심 동행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럼 동행하실 거예요? 저는 민심 아니죠. 동행?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행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아주시고요. 아니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예.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예. 오마이TV 옆에 맞습니다. 글씨가 써 그렇게 돼 있어요. 있죠. 저도 똑같습니다. 민심동행 홈페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은 주인이다. 주인이다. 예, 저는 그 대한민국의 주인도 국민이고 그렇죠. 정당의 주인도 당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주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런 시민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마이 TV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철학 이런 배경이 저는 정당에 구현된 것이다. 뭐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마이TV는 왜냐면 뭐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만들어가는 여러 당들인데 왜 유독 민심동행 365만 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예. 왜냐면 기회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오마이TV는 뭐 모든 시민이 기자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외롭고 또는 주류 언론에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다뤄야 된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심동행 365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지한다는 말은 제가 거기 가입한다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응원이죠. 예. 응원입니다. 아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언론에서는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네, 맞아요. 뭐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어그로 내지는 갈등 이런 것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국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네.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주목은 많이 못 받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준비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언젠가 세상에 알아줄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강 정책 일단 몇 자로 돼 있죠? 저희가 이제 강령을 발표를 네, 했는데 네, 네. 강령은 이제 27,000여 자를 7,000여 저희가 써서 네. 꼼꼼히 한자 한자를 저희 구성원들이 다 지금 여기에 썼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건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시면 읽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강령에 이어서 이제 오늘 제가 정책 8가지 저희가 이제 발표한 백서를 이제 발표를 할 거고 미리 갖고 왔는데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의제로 따지면은 저희는 인구 제약 문제 이거 인구. 첫 번째로 해결하겠다라고 아예 원칙을 세웠고 대안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인구 제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정당부터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당이 새로워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책들을 갖다가 강령에 싹 싣다 보니까 양은 조금 많아졌는데 예. 저는 정치의 고관여층께서는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유의미한 점들이 많이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6S 원칙이라고 썼네요.
6S.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예. 정당을 예. 6가지 S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데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뭐 소울 이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예. 시스템도 이제 어떤 소수가 장악한 시스템이 아니라 IT 플랫폼 공유 예. 개방 경쟁이 돼야 된다는 거고 시프트도 권력의 이동인데 예. 저게 뭐 세대의 이동도 있고요. 또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아니면 뭐 사무총장에서 예. 당주들로 이게 권한의 공유가 좀 나와 있고 뭐 예. 솔루션 그리고 시밀러리티는 뭐 시민 유사성 그리고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예. 뭐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들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 정당들이 저런 6S 원칙에 좀 많이 벗어나 있어서 저희는 저걸 좀 추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도전이고 그 도전이 빛을 발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소수 정당들 제3지대라고 소위 얘기하는 네. 그런 분들의 그거에 가려가지고 민심 동의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앞부분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제3지대 얘기해 볼게요. 네. 어제 이준석 지금 대표가 됐죠. 개혁신당의 대표가 됐고 양양자 그 새로운 물결인가요? 새로운 시대인가요? 한국의 희망. 한국의 희망. 예, 죄송합니다. 한국의 희망. 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은 예. 제가 이제 양양자 의원님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말씀은 좀 조심스럽지만은 예. 그래도 한국의 희망이라는 거에 엄청 뜻을 크게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희망의 사무총장부터 또 거기 최진석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신 걸로 계시군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안철수 대표 쪽에 있던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양양자 의원님하고 결별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오. 내부의 균열과 결별을 통해서 양양자 의원님이 사실상 이게 합당이라고 하지만 개혁신당이 입당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참 그 구성원들은 어떤 느낌일까? 제가 아무래도 작은 정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먼저 다가왔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두 분이 이제 예.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공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비전일 수도 있지만 예. 하나의 아젠다거든요. 그렇죠. 그 아젠다의 아젠다죠. 우선순위를 정당은 어떠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서 운영해 나가느냐. 예. 전 이념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수라는 건 저는 보수입니다만은 예. 보수는 제도를 신뢰하고 일단 지키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키자는 기본적으로. 게 이제 수구와는 다르겠지만 예. 지키면서 안정적인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진보는 지키는 것보다는 일단 바꾸자. 바꿀 필요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진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저는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탈당하면서 보수 진보를 뛰어넘겠다 이랬거든요. 그 상식으로 가겠다. 그래 빅텐트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저는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그럼 그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양자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수 진보 뭐 말할 게 없다 보니 그냥 우리 과학기술로 일단 묶어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내부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냥 사무총장 최진석 교수 다 떠나면서도 본인이 개혁신당에 입당하는 형태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 원칙 있는 통합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런 연대가 과연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름도 그러니까 당 이름도 그대로 갖고 가더라고요. 개혁신당. 그러니까 합쳤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예.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쓰고 예.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예. 슬로건으로 하겠다. 슬로건으로. 그러니까 합친 거죠, 그냥 두 개를. 흡수통합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건가요? 아니 저는 흡수통합이라 보이지 않고 예. 제 눈에는 형태는 합당이지만 예. 전 양양자 의원님이 그냥 입당하신 걸로 개인적으로 보여요. 입당하신 예, 거다, 제가 볼 이렇게, 때 실질은 그렇게. 입당이다. 왜냐하면 최진석 교수와 그 사무총장 대변인 예. 뭐 그분들이 다 이탈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합당이 되기도 어렵고요. 아마 양양자 의원님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입당을 하신 걸로 저는 내용은 분석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떠난 이유가 그러면 이 지금 뭐 입당 또는 합당과 연관돼 있나요? 의견이 다르거나 뭐 충돌해서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이분의 그거를 그대로 읽는 게 더 그렇죠. 짧으니까 더 정확할 것 그렇게 하시면 같은데 SNS를 최진석 교수님이 예. 쓰신 글이 있어요. 그래요? 쓰신 글이 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어제 아마 쓰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대로 읽는 게 안전하죠. 예, 좀, 왜냐면 이게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안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무총장을 하시다가 떠나면서 썼던 글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예, 거죠. 썼던 글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최진석 교수님이 쓰신 건데 예. 다른 정치로만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라 믿고 다른 정치와 다른 정당을 꿈꾸며 한국의 희망을 창당했으나 예. 채 반년도 안 되어 우리가 극복하려고 했던 과거의 정치 습관인 합당으로 그 꿈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 저를 보고 한국의 희망을 지지하고 입당까지 해줬던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김법정 사무총장, 김진수 대변인 뭐 그 당직자분들은 미리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무기력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예. 저는 그러니까 저분의 마음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 교수님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예. 아마 한국의 희망을 하시면서 아마 저와 지금 비슷한 이런 마음으로 좀 그렇겠네. 오래 가보자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양양자원님이 원내에 계시고 또 많은 힘을 가지셨지 않겠습니까? 아마 네, 교섭 그렇죠. 창구로도 역할을 하셨을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실망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지금 민심동행을 할 때 더 예. 큰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 의미를 알겠어요. 뉘앙스를. 그러니까 좀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은 지금 우리 신인규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을 만들어서 뭔가 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당으로 가길 바랬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저런 식의 마음을 네. 이해는 하는 게요. 이게 작은 정당 해보다 보면은 온갖 유혹과 그렇죠.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한 맞아요. 번에. 네, 근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유혹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양양자 의원님이 뭐 어떤 동기로 일단 갔든지 간에 내부 구성원들이 저런 입장까지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은 그 현실론이라는 거를 좀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해되는 면은 있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동의할 수 예,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 그려보면 이제 물론 이건 해석의 차원입니다. 양인자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해서 또 안에 같이 했던 분들이 저렇게 반발하시는 걸 보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을 만든 거 아니냐, 그걸 중간에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렇게 봐요. 떴다방 정당이라고 늘 부르던 것이고 이게 양양자 의원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과거 삼지대를 표방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 됐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예. 국민의 민심을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냥 조직은 와해시키면서 본인이 합당하면서 네, 자리를 그런 받고 양식으로. 아니면 간부들이 뭐 맷석을 배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합집산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맞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가 계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참 슬픈 역사인데 저는 한국의 희망도 좀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바라봤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맞아요. 보였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텐트론이 자꾸 나와요. 이낙연 그 전 대표도 중텐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새로운 미래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가 있는 세 분 있잖아요. 또. 미래대연합. 네, 미래대연합. 여기서 먼저 합당, 그러니까 창당을 해서 같이 합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과 다시 또 합치는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 이제 신인규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떴다방처럼 뭔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뭔가 또 논의를 통해서 합치고 이러면서 자기들 기득권 일정 부분 챙기고 뭐 이런 부분으로 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제3지대 소위 그 양당 구도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탈당 인사들 하고요. 예. 또 국민의힘 쪽 탈당 인사인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아마 금태섭 의원의 또 새로운 선택도 있죠. 맞아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있죠. 이제 정의당 일부 분들이 오시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그룹들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실 김종인 저는 신당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신당과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에는 비명 3인방과 또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까지 함께 지금 들어가 있는 모양새인데 예,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한 번에 모이기는 매우 어렵다 보니까 그럼 단계론적으로 통합을 해보자 이런 방법론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방법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칙 그리고 본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단계론과 방법론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와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도 경선까지 했던 분이 저는 이준석 대표는 보수 정당 특히 또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까지 지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분이 같아도 문제고요, 생각이. 예, 예. 저는 다르니까 다른 당을 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이 같아졌다고 한다면은 이걸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설명은 전혀 이 수면 아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통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민심을 담기 위해서 국공 합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외계인을 막기 위해서 뭐 지구인이 뭉쳐보자라는 논리인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당신들도 외계인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합쳐버리면 왜냐면 이건 지구인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과 정치의 본령 그리고 철학과 이념 이 배경을 갖고 정치가 바로 서기를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지. 저거 외계인들 막기 위해서 지구인들 나서서 지구를 지켜라? 그럼 지구인들이 나서야 되는데 저런 방법론을 쓰겠다라는 것은 당신들도 외계인이다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저는 피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칙론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반 국민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러면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해요. 어떤 이낙연 대표도 과거 정치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요. 그걸 국민이 납득하셔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탄생 과정부터의 그 정치 행태를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먼저 본인이 얘기하고 하고, 그걸 국민이 납득을 했을 때 그 둘의 결합을 국민들이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양쪽 다 서로 반성해라 지금 뭐 이러면서 나는 반성할 게 하나도 없고 나는 피해자야. 근데 지금 서로를 가해자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외계인을 막기 위해 뭉쳐야 해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당신들도 반성과 성찰이 똑같이 없이 무슨 외계인을 막냐. 그대들도 외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현실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합쳐지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현실론적으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야말로 중텐트와 개혁신당과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되세요? 총선 전에. 저는 뭐 끊임없이 합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론이거든요. 네, 그렇죠. 선거에서 아무래도 기호 3번, 4번으로 갈라지면 아예 빵석이 지역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라도 합쳐야 해볼 만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 앞에 여론전을 하겠지만은 예. 일단 저는 공감 얻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질적인 교합이 이루어지면요. 내부에서 바른미래당처럼 홍보국장을 2명씩 뽑아야 되고 맞아. 위원장을 2명씩 선출해야 되는 굉장히 촌극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 지금도 각 당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 공천을 그럼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갖고 합니까? 아니면 힘센 사람이 꽂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예. 그 당은 이준석 대표 개인기로 일구어가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이낙연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 네. 아직 뭐 당명은 모릅니다만은 네, 그 당도 네. 이낙연 대표의 개인기로 맞아요. 하는 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주자급의 개인기로 만들어진 정당은 네. 구성은 쉽습니다. 네. 근데 확장성은 떨어져요. 떨어지지. 그러니까 팬클럽들이 주로 들어온다라고 국민들은 보시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도 아마 그분들의 숙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데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실론인데 현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충돌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 내부 충돌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와 합당을 해서 시너지가 날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합당을 또 안 할 수 없는 현실론 때문에 또 할 것 같은 태세들은 많이 보일 텐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예. 이거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이념도 없냐. 그렇죠. 왜 자꾸 이낙연 대표 측하고 좀 소위 말하는 추파만 던지냐. 여기에 대한 또 문제의식으로 코어 지지층들은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개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각각의 정당을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이념적 동일체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같이 싸웠던 분들일 거고 뭔가 나름대로는 그 철학적 배경들을 가지고 뭉쳐서 동지관계로 갈 텐데 예. 이걸 둘이 섞는 순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다른 또 문제가 생기는 된다. 거죠. 예, 그걸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